주공의 아들인 누구예요? 배급인,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주공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희씨가 되고, 어쨌든 노나라의 군주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희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서자 같은 경우는 같이, 그러니까 희씨가 성이죠, 희성. 희성이 되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정착하면서 이게 너무 많으면 별도의 씨를 붙여요. 그러니까 성과 씨가 다르죠. 우리가 강태공 그럴 때 강여상 이렇게 됩니다. 강태공 할 때 강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가 강은 성이요. 여는 뿌리 내린 그 지역의 씨가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제나라를 여아무개, 강자는 아예 빼버립니다. 여아무개 이렇게 되죠. 강씨나 여씨나 그래서 원래는 같은 걸로 강여상, 성과 씨. 그러니까 앞에 희씨가 되니까 이건 또 저쪽은 또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맹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숙씨가 되고 개씨. 그래서 맹자를 아마도 맹손씨의 후예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가 망하고 이때 당시 정국시가 아직 안 망했죠. 그러니까 노나라의 맹씨가 나중에 이쪽 어디죠? 추읍이죠. 추읍 쪽으로 가서 살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제 윗사람, 이게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 그다음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면 아랫사람들도 늘 똑같이 따라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애들 보면 잘 알아요. 아마 유치원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애들 오는 거 보면 오늘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마 잘 알 겁니다. 아주 고스란히 갖다 그대로 흉내내죠. 그래서 뭐 그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강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 했다가 선생님이 자공 보고 그러죠. 자공 보고 우리 자공 선생님께서 오히려 공자보다 더 어집니다라고 했을 때 혼나죠. 자공한테. 그런 말 하지 말게나. 군자는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질지 어질지 못한지 아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내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라 라는 거죠. 왜? 그 사람 그 말 한마디 툭 던졌지만 그 사람 인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 쫙 스캔할 수 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 말 한마디 속에 스캔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등등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나 그랬는데 어쨌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데요. 당시에 계시 집안에 가신이었던 거기 양화라고 하는 사람 작은 책 36쪽 큰 책 50쪽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양화라는 사람이 역시 계시한테 그죠? 이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부 축출하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고 공자를 불러요. 그래서 공자를 부르는데 이 내용은 양화편, 논어 양화편 맨 첫 번째 아마 나올 겁니다. 돼지 한 마리를 싸들고 가죠. 어쨌든 공자는 이미 노나라 내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중원 땅 자체에서 이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미 소문은 났으니까 내가 저 계시를 능가해가지고 그래도 나도 번듯하게 정치한다라고 하려면은 이름하여서 유명 인사를 하나 옆에다 초청해서 자문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공자를 찾아갑니다. 공자가 옆에서 나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찾아가죠. 어떻게 찾아가느냐. 옛날에 남의 집,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집 찾아간다 그러고 선물 사들고 가죠. 그 신분에 맞는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올 때는 안 들고 와도 괜찮아. 아니야. 저기 그냥 무슨 케이크 하나 정도 안 들고 오면 안 되겠죠. 조그마한 거 하나만 사오면 되는데 왜냐면 전 벼슬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저한테 청탁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영란법도 저기 안 들어갑니다. 옛날 같으면 근데 이제 각 다이브별로 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게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지위별로 조금 달라야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쫙 정리해 놓으니까 굉장히 고달파지는 부분들이 있죠. 김영란법보다 훨씬 좋은 법이 그 옛날에 있었습니다. 대부가 누구 임금을 찾아갈 때 그 밑에 사람이 찾아갈 때 각각 들고 가는 물품의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인들끼리 만날 때는 부인들은 서로 주고받을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부인들이 부인들을 찾아갈 때는 그냥 집안에 먹을 것들 있죠.
먹을 것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 정도만 이른바 헛개나무 같은 남편이 요새 술을 많이 드신대죠 하니까 이제 헛개나무 같은 경우 헛개 열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화 같은 경우는 대부니까 공자한테 찾아가는 데가 뭐냐면 삶은 돼지 한 마리를 그죠 일꾼 시켜서 짊어지고 이렇게 가게 했겠죠. 언제 가느냐? 공자가 안 계실 때 찾아갑니다. 그러면 공자는 예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그 집안에 주인이 없는데 내가 직접 저쪽에 상대방 사람이 직접 그 패백을 갖고 가면은 반드시 그 주인이 다시 패백을 갖고 저쪽을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예를 아는 사람이니까 일부러 공자 없는 틈을 타서 가죠. 가서 이제 패백을 전해줍니다. 공자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어쨌든 공자도 그래서 패백을 들고 공자도 그렇죠. 똑같은 예로 합니다. 역시 누가 양화가 없을 때 제자들한테 그러죠. 야, 양화 언제쯤 퇴근하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양화 없을 때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원수는 소나무다리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외나무다리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오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시라. 지금 나라에 도가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자 네, 뭐 안 되지요. 그랬더니 오시오. 그죠? 그 세월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합니다는 유명한 시가 거기서 나옵니다. 양화가 세월이 그죠? 1월 세불라연이라 제가 갑자기 거기 몇 페이지죠? 거기 여러분들 51쪽인가요? 작은 책 37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오시라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보배로움을 품고서도 나라가 혼미한 것이 이것을 가히 이런데도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을 보고 인이라 할 만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더니 더군다나 일하기를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주 때를 잃으면 그죠? 당신은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 지금 때를 너무 잃고 있다. 이거 가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때 공자가 역시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다 양화가 1월 서이라 이렇게 해와 달이 가는지라 세불 아연이라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느니라 그랬더니 공자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알았다 낙다 오장 사이 하리라 내 장차 벼슬 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공산분류나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는 공자는 가고 싶어 했어요. 왜? 지금 조금은 초조해지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이거 돌은 안 펴지고 어쨌든 누구라도 나를 발탁해서 쓴다 그러면은 세상에 돌을 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양화하고는 이미 저 사람은 아니라라는 건 이미 진작에 그어놓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어머니 초상을 치르고 났을 때 그 노나라에 무슨 큰 뭐 경축 행사가 있어가지고 공자도 어쨌든 미관 말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집안이 어쨌든 간에 조금은 그래도 있는 새가 있는 집이니까 초청을 하죠. 근데 어머니 3년상을 딱 마치고 난 뒤니까 얼마나 꼬재재 하겠습니까? 겨우 이제 상복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갔을 때 문전박대 당하죠. 양화한테 어디에서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왔느냐 그러면서 대단히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을 뭘 보고 판단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양화의 이 그 초청에는 그 본인 스스로가 알았다 하고서는 더 이상 가지를 않죠. 그러나 이제 후대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는 굉장히 가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벼슬자리 길도 막막하기도 하고 여전히 계속 학문에 매진을 하죠. 그러다가 그 마침내 노나라 군주한테 발탁을 받는데요. 그때가 발탁 받기 전에 또 역시 그 공산분류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씨 비반하고 그 공자를 또 초청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듭거듭 그때 나이가 언제 되면 43살 때가 되겠죠. 43살 적은 나이도 아니고 찾아가려고 했던데 누가 반대를 하니 이번에 자로가 성질 부르르 내면서 반대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공산분류 같은 자한테 가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어찌 아니 가겠는가 그러면서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은 나는 틀림없이 그거 동주로 만들 것이라. 다시 말해서 동쪽 땅에 옛날 문왕 모왕이 일으켰던 그러한 주나라처럼 만들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끝내 자로의 반대로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그죠? 공자 나름대로 1년 만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나라 전공이 이름하여서 그 당시 계시뿐만 아니라 노나라 그 뭐예요, 아까 숙시, 계시, 맹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가신들의 그 바로가 날로 극성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공자를 불러들여서 이들을 좀 제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자를 일단 시험 삼아서 중도의 재상으로 삼아요. 다시 말해서 중도 그러면은 노나라의 그 도읍지에 해당되겠죠. 도읍지 이른바 시장이 되어서 그 정치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1년 만에 길바닥에 뭐 떨어진 게 있어도 아무도 안 주석하더랍니다. 그만큼 일단은 철저하게 법치로 다스렸겠죠. 법치와 이제 공자의 그 덕을 가지고서는 다스렸더니 대단히 안정되고, 그래서 그때 시기를 뭐라냐면 화행중도라, 그래서 중도에서 덕화가 행해지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논어에도 그게 나오죠. 논어에도 보면은, 구유용하자.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 진실로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 기월이 2요. 기월이다 그러면 1년 12달이니까 1년 만에, 그죠? 1년 만에 가능하고, 3년이면 뭔가 이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자신있게 표현하신 것도 중도 시절의 그 경험 때문에 그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도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혁혁한 그 뚜렷하게 드러낸 업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업적을 발판으로 해서 마침내 노나라의 사구가 됩니다. 사구가 뭐가 되냐면은, 사구가 뭐라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이라 그랬죠. 저기 홍범구주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사구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치 8번째라고 하는, 8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죠? 5번째, 6번째. 6번째가 되는 거죠. 사구. 첫 번째 뭐예요? 1활식. 그 다음에 2활 화. 2활 화. 정치의 가장 기본이, 자, 1활식,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1활식, 2활 화, 3활 사, 제사 예법이 되겠죠. 4활 사공이죠. 그 다음에 5활 사도, 교육이죠. 사도, 교육이 되고, 6활 사구죠. 교육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자, 법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그리고 외교관계 잘하라 그랬죠. 빈.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군사라 그랬습니다. 군사. 그래서 공자가 마침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사고니까 그 단순히 내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쨌든 임금이 어디 간다라고 할 때 이제 보좌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나라고의 그 협곡회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나라가 노나라를 좀 누르고 뭔가 이렇게 이득 취하려고 이제 협상하자 그랬죠. 협상하면서 노나라한테 이런저런 거 얻어내려고 이제 노나라 전공하고 협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담을 하는데요. 그때 회담을 하면서 그 제나라에서 여학사들, 제나라가 워낙이나 이 춤과 노래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나라였던가 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국립예술가극단 뭐 이런 게 아주 러시아 그 볼슈이 발레단 뭐 이상 가는 요 발레 무용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한테 전부 다 무장시켰죠. 무장시켜 노나라 전공 무력으로 위협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알아챈 공자가 막죠. 두 나라 군주가 평화회담을 하는데 웬 무력이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공자가 예를 따져가면서 하니까 못하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하는데 또 막습니다. 그러면서 노나라한테 이제 우리 필요할 때 제나라가 노나라보다 힘이 강하니까 군사를 내시오. 근데 그 거절까지는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너네 나라가 무슨 일을 할 때, 연합군 할 때 항상 협조를 해줄 테니까 한미연합 하듯이, 그죠? 우리 하여튼 연합군으로서 참여할 테니까 너네가 어디 가자 그러면 뭐 베트남 전쟁 오라 그러면 우리 갈 테니까 대신에 우리한테 뺏은 땅 내놔라 그랬죠. 그럼 우리 협조해 주겠다. 이거 거부 못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노나라의 그저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는 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그게 맞았는데 당시에 최고 세력이 개씨라 그랬죠. 이 개씨하고 너나라 전공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개씨 앞에서도 봤지만은 공산분류, 양화 이들이 계속 지금 개씨를 으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신들 세력을 억누르고, 그죠? 억누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공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씨가 실질적인 너나라의 재상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공자를 이른바 서팽재상으로 삼죠. 서팽재상이다 그러면은 총리 대신, 그죠? 재상 대행이죠. 사구벼슬과 동시에 뭐냐면은 그 재상일까지 같이 겸직을 하십니다. 개씨는 자기가 뒤로 물러나가요. 공자 당신이 알아서 전권을 행사하시오. 그래서 그야말로 개씨 같은 경우는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맹씨하고 숙씨의 저기요. 개씨 같은 경우에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왜냐하면 가신들이 지금 계속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씨는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자기는 성 무너뜨린다고 애초에 이거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맹씨 쉽게 추격하고, 그 다음에 숙씨가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숙씨 같은 경우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 누구냐면 제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노나라가 지금 공자가 권력을 맡으면서 노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치의 그 단결력도 이루고, 더군다나 지금 이 그 국가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은 내부의 각 계파들이 서로 간에 자기 목소리 높이면은 국가 권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이걸 전부 다 이게 화합하려고 지금 만드는 자잖아요. 그리고 복종 안 하는 자들은 이른바 삼도성 타도라 그랬지만 해가는데 삼도성 타도 해가지고서는 성곽을 각각 자기네들 그 사업에 성들을 그냥 그 높이 쌓고 있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숙시 쪽에서 이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러면 우리 제나라가 잘못하면 노나라한테 먹히겠다 싶어서 이름하여서 저 개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노나라 군주한테 선물을 보내죠. 이른바 볼쇼이 발레단. 참 보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공자가 그 재상일을 다 맡고 있으니까 공자 눈치는 되게 공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나라 성곽 밖에다 놓고 개씨 맨날 발레단 구경하러 가죠. 공자도 그 군주도 꼬십니다. 근데 군주는 공자 눈치 보느라고 차마 못 가고, 근데 자로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난 걸 알고 선생님, 저놈들 저 짓 하는데 여기 더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 그만 노나라 떠납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공자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조금 있으면 저 제사도 있는데 그때까지만 보고 가자. 이렇게 하죠. 공자 예측대로 됐죠. 교제 지나고 이제 천제를 지내고 교제 지내고 그 다음에 군주는 대부들한테 참석한 대부들한테 쭉 제사 고기를 직접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른바 그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발레단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면류관도 벗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맹자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은 공자 참 째째한 인물이다. 왜? 그 제사 고기도 안 나눠줬다고 그거 가지고 토라져서 갔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소리 많았죠. 근데 공자는 바로 작은 일로 잘못하면 이제 군주하고도 이런저런 정치적 논쟁도 붙어야 되고 하는데 작은 일로 그냥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56살일 겁니다. 56살에 그때부터 세상의 도를 펴겠다. 노나라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하지 해가면서 본격적으로 철안주에 나선 시기가 바로 56살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때예요? 퇴직하고, 그죠? 퇴직하고 집으로 물러날 때입니다. 조금 더 가면 한 60살이라고 하는데, 물러나야 될 때인데, 요즘이야 뭐 건강들 해서 상관이 없지만, 자, 이전에 그저 56세 때 이미 그래서 넘어가는데요. 56세 때, 그러니까 재상 맞고 바로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채우고 그 다음에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재상 일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게 맨 처음에 누구부터 정리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권력을 잡으면 일단 시범 케이스가 있죠. 딱 해서 그 채를 딱 하나 세우려면은 제일 시끌시끌하게 하는 자들 하나 딱 쳐내는 일입니다. 물론 최고의 권력자는 개씨나 이쪽은 못 건드리고 그 다음 아래에서 뒤에서 계속 분란 일으키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소정묘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정묘 사건인데요. 논어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은
일부 이게 문제가 되고 오히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오히려 공자 비판할 때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소정묘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신흥계급인데 이거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자가 막았다. 그래서 공자는 뭐냐 보수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자 탄압하는 데 썼는데요. 정확한 사건은 일러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부 저 개시 세력들을 뒤에서 흔들면서 굉장히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킨 인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시범적으로 하나 딱 제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일단은 공자가 누구를 제거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자 눈치 슬슬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시범 케이스로 하나 딱 그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노나라 정사를 쭉 안정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씨건 누군 간에 공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불편해지고 하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누리던 그 호화 사치스럽고 방탕한 이 생활들 조금 못하게 되면 은근히 열받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공자를 제거하는 건데 공자가 이때 바로 세우려고 했던 정치는 바로 뭐냐? 군주의 위를 바로 세우는 거죠. 군주가 바로 서면은 밑에 가신들이나 이런 그 대부들의 바로가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되고 백성들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학적으로도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혁명이 안 일어나는데 서구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군주하고 백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중간에 저 가신들 권력 대부들이 많아지면 이 정치 권력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조선 사회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주 권력이 없죠. 군주 권력이 전부 다 누구로 들어가냐면은 저 노론 세력들, 그죠? 몇몇 그 신하들 이 손아귀에 들어가면은 국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기득권 가진 자들이 계속 반대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뭐예요? 용이 뭐가 되냐? 저 쥐로 되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용의 정책을 폈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 이거 고양이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해서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군주의 통치권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그 공자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그 공자가 이제 이제 노나라를 떠나서 그때 떠나라를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지라 왜 이렇게 더딘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죠. 그 맹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나라를 떠나기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가셨던 데가 바로 위나라입니다. 이 위나라가 아마 공자가 철안주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니셨던 나라가 그 위나라였던 것 같아요. 이 위나라에서 음악도 좀 정리 좀 하시고 하면서 그 주로 가셨을 때는 그 안탁추라고 하는 위나라의 그 대부, 어진대부, 현인 그 집에서 쭉 머무르셨죠. 그 초기에는 공자를 그 등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6만두의 녹봉으로 공자를 등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그 주는 거죠. 그랬다가 공자가 이와 같이 그 벼슬 자리에 등용됐다, 최고 자리에 등용됐다 그러면 어때요? 기득권 세력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잘못하게는 목숨까지 잃겠구나 그래서 떠나게 되죠. 그 송나라로 가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송나라 사마 환태라는 자를 만납니다. 이 자도 지금 자기 죽을 때 그 벼슬자리 맡아놓고 그 죽을 때 대비해 가지고 자기 들어갈 관을 얼마나 호화롭게 꾸미는지 3년 동안 내내 관다듬는 일이 있었어요. 공자가 정치나 똑바로 하지 그러면서 사람이 어차피 죽으면 그놈의 시신은 썩어 문드러질 텐데 왜 저기에다 저렇게 시간 투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자 너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좀 사마 상태였는데요. 그 사마 상태가 공자가 이제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고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일꾼들 시켜가지고 그랬겠죠. 저 공자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대놓고 죽일 수는 없고 위협을 가했겠죠. 그 나무를 그냥 계속 베입니다. 베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피하셔야죠. 했더니 에이 뭐 사문이 여기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 58쪽 그 아래쪽 큰 책으로는 42쪽입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자위협 광이러니 공자가 광 땅에서 위협을 당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문왕이 기몰라시니 문부재 자호하 그랬죠.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이
이에 있지 않구나. 그렇죠. 문에 이에 있지 않구나. 천지 장상 사문야신된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없애려고 하신된 후사자 하신다면은 후사자 부득 여 사문야 언여 뒤에 죽는 자 이 문을 얻지 못하지만은 뒤에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 되겠죠. 나중에 후세에는 그죠? 후세 사람들은 이 문을 얻지 못할 텐데 그래서 아니다. 하늘이 결코 이 문을 없애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천지 미상 사문야시니 하늘이 이 문을 없애지 아니할 것이니 광인이 기여여예 하리요. 광땅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찌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도를 전할 책무가 바로 나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의 도란 뜻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의 도, 문왕지 도가 되고 다시 말해서 유학에서 내려오는 바로 성인의 도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왕의 도라는 의미도 되고 달리 표현하자면 또 천문지리라고 하는 그죠? 천지자연의 그 이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내린 도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유학을 얘기할 때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바로 사문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성인의 도를 그 전달할 책무가 바로 나에게 있는데 하물며 하늘이 나한테 이런 명을 내렸는데 저런 놈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대단한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죠. 실질적으로 공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진 못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인 키가 얼마예요? 거구죠. 거구에다 거기다 덕이 있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위험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아니라 아주 위험스러운 분을 만나면은 제 아무리 배짱 좋은 놈이라도 그죠 구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자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또 그저 내노라는 그저 그 대부 직책에 있는 그 제자들이 쫙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선생님 비키세요 그러는데 야 보니까 저 나무가 나한테로 쓰러질 것 같아요. 쟤네들 배는 모양을 보니까 다 각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럴 때는 더욱더 짐짓 그저 용기 있는 척 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후대 유학을 사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선사회에서 참 나쁘게 쓰여진 적이 있죠. 나쁘게 이른바 노론 세력이 상대방의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는데 사문 난적이라 이 사문을 어지럽히는 그저 적대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노론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 그 유학을 굉장히 요 노론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같이 해야 되는데 유학 전체를 싸잡아가지고서는 망해야 될 유학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직 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일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나중에는 어디 억류되기도 하셨고 그때도 바로 이제 뭐 도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용이 있고요. 아까 좀 그 내용은 광땅에서 참 일어난 그 광땅 일이고 참 그 조금 전에 했던 광땅에서 양호라는 사람 아까 있죠. 사문 얘기는 공자를 양호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 양호를 죽이려고 그저 했던 그 내용이고 아까 그 송나라 그 그림은 송인벌목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생 여러분들 책으로 60쪽 맨 아래쪽 작은 책으로는 43쪽 맨 위인데요. 천생덕어 여신이 이렇게 됐죠. 이거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사마 상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셨으니 환태 기여 여하리요 환태가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고 아까 그 사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광땅에서 양호로 오인받아 가지고 5일간 억류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5일간 이제 감옥에 억류됐었죠. 감옥에 억류됐을 때 사람들이 저놈이 틀림없이 양호다. 저놈 죽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재판 열려고 그랬겠죠. 그때 공자가 늘 옆에 슬을 들고 다니시니까 악기를 연주하셨죠. 슬을 연주했더니 그 슬이 얼마나 애절하고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야, 저기 뭐예요. 양호 같은 놈이라면 절대로 저런 음악 연주 못한다. 틀림없이 저분은 성인이시다라고 해서 결국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어서 이제 풀려났고, 그때 공자를 기다리던 제자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사문이 이했으니, 그죠? 저들이 어찌 나를 해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고, 그 아까 했던 사마 상태 역시 똑같은 말이죠. 실은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셨는데 나 하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저놈들이 뭐 어떻게 하겠나. 저런 소인배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그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더라. 어쨌든 간에 이 철원주의를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바로 도를 굽히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상가집 개가 같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몇 번의 그 벼슬길에 나아갈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게 도가 아니다 그러면 공자는 결코 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나라에서도 계속 공자를 쓰려고 했습니다. 위나라 영공이 죽고 그의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 시기는 자, 위나라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권력 다툼 때문에 권력이 두 번, 세 번 계속 엎치고 뒤쳐져요. 아들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손자가 올랐다. 아들이 올랐다 손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속 두세 차례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 영공이 죽고 처음에 손자가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랬죠. 야, 공자가 과연 가서 도와줄 것이냐. 서로 얼마나 내기했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공자가 위나라에 가서 벼슬을 한다. 그러니까 그 손자인 출공첩을 위해서 벼슬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아마 거의 내기도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 제자들 둘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했었죠. 우리 선생님 벼슬 하실까? 두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는 염구, 하나는 자로. 그런데 염구는 지은 죄가 좀 많죠. 직접은 못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못 물어보고 옆에 그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자공한테, 야, 우리 선생님 저 하실 것 같으냐? 너 궁금하니? 알았어, 내가 물어봐 줄게 하고 들어가서 물어보죠. 선생님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벼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물어봤겠습니까? 대단히 영특한 자공이었죠. 자공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제자들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건 말고, 전부 다 저기 그래도 그 도에 나가시는 분들이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제자. 자, 사마천의 화식열전의 범녀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그죠? 이 사람이 자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은근히 하는 돈도 벌고 저는 선생님의 도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빈이 무첨하며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의 불교,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선생님? 저 이런데 저 괜찮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야, 이래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절대로 야박하게 대답 안 하니까 괜찮으나 가야나 이렇게 돼요. 괜찮지만은 이왕이면은 빈이 가난한데 빈이 락, 그죠?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다시 하면 낙천지명의 낙이죠. 빈이락,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의 호래,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면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러면 어떨까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죠. 뭐라 그랬어요? 여절여차하고 여탁여마라 하니, 그죠? 절차탁마를 얘기했죠. 이거를 얘기하시는군요. 하나 딱 얘기했더니 사람이 더욱더 닦아내면 한 단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냥 가난한데 아첨하지 않고 부유한데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게 아니죠. 가난하더라도 한 단계 더 높아가면은 안빈낙도가 돼야 되냐, 그죠? 도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한다면,
이거 한 단계 높아니까 아 여절여차하고 여탁여마라는 것이 이것이군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죠. 아 비로소 시를 논할 수 있는 건 바로 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등극을 했습니다. 한 단계. 그러니까 가서 자궁은 뭐라고 물어봤냐 물어볼 때도 다 이 굉장히 비유를 쓰는 겁니다. 선생님 백이 숙제는 원망하였습니까? 물어봤어요. 선생님 벼슬 하실 겁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백이 숙제는 원망하였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도의 질문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인을 구하여서 마침내 구인 득인. 인을 구하다가 인을 얻었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근데 착 나가서 우리 선생님 이 나라에서 벼슬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당시에 그러면은 또 이제 자로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하고 스스럼 없으니까 아 선생님 하고 물어봤겠죠. 지금 세상이 좀 공자가 벼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소문이 지금 파다하니까 내기도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물어보죠. 선생님 지금 노나라 군주가 선생님한테 벼슬을 주시려고 하는데 선생님 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로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정명이라 이름부터 바로 잡겠다 그랬어요. 왜? 지금 그 출공첩이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당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조묘가 돼야 되죠. 조가 돼야 됩니다. 할아버지 사당에서 조묘가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비사댕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묘라고. 황당할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적동거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나한테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나 이름부터 바로 잡겠다 그랬더니 자로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너무 유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 자로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거 안 나왔나요? 안 나오면 나중에 공자 저기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유치합니다 라고 해가면서 얘기하니까 공자가 자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하면서 마침내 백성들이 나중에 이게 예를 잃게 되어서 손발을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격에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위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그 철원주의를 멈추지를 않죠.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공산불 저기 필힐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책으로는 아마 60쪽 아래쪽이 될 거고요. 큰 책으로는 43쪽 아래쪽에 보면 그 필힐이라는 이름, 유명한 이름. 이거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불자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돌필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경전에서는 전부 돌필자가 되고 나중에 불교 관련해서는 불자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불자도 원래 그냥 이것도 불자 필자가 되는 거죠. 돌필자가 되고 그만 어그러지니까 아닐 불자 두 가지로 씁니다. 아니다라고 쓸 때는 불자로 쓰고 돕는다라고 쓸 때는 필자로 씁니다. 그래서 필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중모라고 하는 땅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 지금 진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죠. 진나라 그 대부인 그 조씨 조관자인데요. 권력 장악하고 그때 가신이었던 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자가 철원주의 하시는 걸 보고 그때쯤 지나갈 때쯤에서 그러면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제 조관자한테 반란을 하고 자기가 그 지역 땅을 점거하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공자는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이 돌을 실험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실험이 아니라 돌을 펴는 일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성인의 돌을 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자로가 극구 말려요. 선생님 무도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려고 하니까 그때 공자가 자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제 예전에 선생님 저희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60쪽 맨 아래쪽일 겁니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큰 책은 44쪽인데요. 자로가 뭐라고 하냐면 거의 석자에 요야 문저 부자하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으니 친어 기신의 위 불선자하든 그 몸에 불선함을 하거든 군자 불임냐라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그 필힐이 이 중모 반연을 중모 땅으로 배반을 하였는데 자지왕냐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것은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늘 불선함을 일컬었던 자들인데, 불선함을 저질렀던 자들인데, 그랬더니 공자가 연하다, 그러하다, 그죠? 시언냐라, 바로 이러한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하다라는 건 네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이 그러하다라는 말 속에는 공자가 조금 철안주의를 하면서 도가 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거의 그 실망하신 그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야 되겠다. 왜냐? 불알 견호와 마이 불인인이라 그랬죠. 단단하지 아니하던가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이렇게 되죠. 갈아도 얇아지지 않. 나는 그야말로 나는 단단한 사람이라 저런 소인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것이 그저 이 그 군자의 도를 성인의 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고 또 불알백호와 열이 불친이라 그랬습니다. 희지 아니한가. 자 물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거머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능멸해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깎아지지 않는다라는 투로 얘기한 거죠. 나를 비록 저 소인배들처럼 같이 물들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소인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또 오기 포과야 제라 얻는 개의 불식이려 그랬습니다. 내 어찌 포과이랴. 포과 그러면은 저 박이나 오이 같은 박이나 오이는 매달려 가지고 그죠? 매달린 채로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내가 어찌 박이나 오이랴 얻는 개의 불식이려 어찌 매달려서 먹지 아니하리요. 다시 말해서 어찌 매었다고 먹지 아니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물며 나는 지금 누구한테도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 매달린 쟤들도 매달려서 먹는데 그 매여 있지 않은 내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그저 두루두루 철안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도가 실현될 때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내가 왜 마다하지 않겠는가. 난 매인 몸도 아니다. 그래서 가서 자 나를 부르면 나는 가서 정치를 하고 그 도를 펴면 그만이고 그 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떠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매달린 저희들도 다 그 자리에 매달려서 그냥 뭐 먹고 사는데 나 매인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도를 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끝내 자로의 반대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몇 차례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먼저 워낙 무도한 자들이 이렇게 부르면 누가 먼저 막느냐? 자로가 막아요. 선생님,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너는 어차피 선생님 가셔봤자 상처만 받고 다시 돌아오실 텐데요. 라는 그 얘기죠. 원래 노나라 떠나는 것도 자로가 먼저 했죠. 선생님,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나라 괴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죽죠. 그때 공자가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도 자로가 그 말을 물어보죠. 선생님 성인에 대해서 물어보죠. 우리 지난 논어 시간 때 했던가요? 성인 이룬 사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성인이라 할 때 성인은 뭐냐? 우린 다 성인이죠. 우리 성인 개념은 민법상의 나이 얼마, 선거법상의 얼마의 그 성인만을 얘기했는데 그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염작의 변장자의 지혜와 장무중의 지혜와 그다음 뭐 염구의 그 제주 그다음에 뭐 누구 얘기를 쭉 드는데 그 변장자의 뭐였더라?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쭉 들면서 거기다가 예악으로서 그죠? 그 여러 가지 제주 지혜 뭐 등등을 들고 거기다가 예와 악으로서 문식을 하면은 그죠? 문식을 하면 이 정도가 돼야 성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자가 그다음에 아니 요즘 세상에 어찌 꼭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겠는가? 그런 사람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뭐를 얘기하죠? 결리사의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결리사의 이를 보면은 자 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태로움을 당하면은 수명. 자,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른 사람들 구하는 거.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아마 요 얘기를 아마 자로가 깊숙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괴의 난, 그죠? 자기가 이제 위나라에서 이제 괴 쪽에 그 괴의 난이 나고 그로부터 이제 녹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난리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돌아가죠. 들어가는데 공자가 걱정스러웠죠. 이전에 제자들 몇 명 이렇게 둘러 앉았을 때 공자가 그러거든요. 이 몇 사람 쭉 보면서 저 자루란 놈 저거 뭐라 그랬어요? 유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다 이 얘기도 한 것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도와주러 가겠다고 할 때 공자가 제자들 보냈죠. 가서 저 들어가는 거 좀 막아라. 우리나라 들어가는 거 막아라 하는데 끝내 못 막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자 거의 말년의 일이었고 어쨌든 그쪽에 나름대로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소금에 절여지죠. 그래서 공자가 이후에 두 번 다시 젓갈도 안 드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공자 제자들도 이런 그 국가의 내란 때문에 이렇게 죽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공자가 쭉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냐면은 그래 위나라에서 이제 그런저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위나라 영공이 마침내는 뭐냐 공자한테 저기까지 물어보죠. 진법까지 물어보죠. 군사의 진법 어떻게 해야 그 군사들을 잘 써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공자가 이제는 시치미를 뚝 대죠. 앞서서 얘기했던 협곡회담처럼 그런 내용도 있었고 삼도성 다도도 있고 그다음에 염구 같은 경우는 제나라하고 싸울 때 장수가 되어가지고 제나라 군사를 잘 무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죠. 옆에 사람들이 또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전쟁 기술이 훌륭하냐? 전략 전술을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게 구사하느냐?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그랬더니 타고난 것일 리가 있나요?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럴 정도로 진법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공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을 보니까 더 이상 무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걸 아시고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위령공이 진법을 물어봤을 때 나는 굴려지사는 배운 적이 없다 그랬죠. 나는 오로지 조두지사 저 제기 어떻게 놓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예만 배웠지 군사에 관련된 일은 배운 적이 없다고 시침이 뚝 뜨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위령공을 만났더니 아이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뭐하러 상대하게 위령공이 아예 본체만치 안 하죠. 본체만치 하고 저 하늘에 날아가는 기력이나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공자가 가감없이 제자들한테 가자 떠나자 하고 떠납니다. 그때 떠날 때 바로 초나라하고 채나라하고 이렇게 싸움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진나라가 있었죠. 그때 이제 초나라에 초빙을 받고서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 와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이나 굶어요. 갈고 갔던 양식 다 떨어지고 그게 이제 진체전량의 시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자들도 병이 나죠. 그러더니 자루가 와서 또 선생님한테 성질 내죠. 아니 군자라고 하면 군자는 우리 배운 사람들이야. 배우고 그래도 한나라에 가면 나름대로 대부라고 해서 다 칭송을 받고 추앙받을 사람들인데 군자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자가 정말로 이렇게 궁해도 됩니까? 하고 소리 꽥꽥 지르죠. 공자가 뭐라 그래? 그래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그죠? 군자 고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인이라면 궁사람이라 이 궁함을 견디지 못하고 참남된 짓을 마다하니 할 것이라. 자, 어디 간지 간에 뭐예요? 구걸에서든 그냥 온갖 교원 영석이든 간에 뭐가 얻어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유명한 군자 고궁 이것이 조선시대 때 잘못 입력이 돼서 그런지 집안에 피가 떨어지건 양식이 떨어지건 마누라가 머리 잘라서 팔건 관계없이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런지 아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유학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더라도 이건 잘못 전해진 것이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집안에 누가 있으면 봉양해야 될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서 일하라 그랬죠. 다만 정책 결정하는 높은 자리를 하지 말고 입에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름하여서 포관격탁 옛날에로 보면 야경꾼들 그죠? 어디 문지기들 이 정도로 작은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인배들의 무리에 서로 섞여서 일을 하더라도 그 도를 펼 것이지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무도한 짓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공자, 그러다가 마침내 개환자가 죽을 때쯤 돼서 아, 이게 공자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라는 걸 뒤늦게 알은 거죠. 공자가 떠나고 난 뒤에 노나라는 이름하여서 그냥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자가 13년 동안이나 철안주의를 하면서 보면서 이제 늙을 때가 되니까 공자가 생각난 겁니다. 아, 내가 공자를 쫓아냈구나. 그죠? 공자를 쫓아내서 결국은 우리 노나라가 이렇게 더욱더 어수선해졌구나. 그래서 누구야? 개평자한테, 아니 개평자가 아니라 개강자죠. 개강자한테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들랑 꼭 공자를 모셔와라 하고 뒤에 유언을 남기는데 개강자, 공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자 안 불러요. 대신에 누구 부르느냐? 공자 제자 부르죠. 염구 부르고 자로 부르고 먼저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공자를 받아들이는데 공자가 들어갈 때는 나 더 이상 벼슬 안 한다라고 선언하고 가십니다. 왜? 이미 나이도 들었고 이미 저 다 망가뜨릴 대로 다 망가뜨리고 내가 나이나 있으면은 이것저것 처리할 텐데 그럴지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셔서 뭐예요? 이른바 후학들을 위해서 최종 정리를 다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작품이 춘추였었고요. 공자가 늙어서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그 학문에 열중을 하셨느냐면은 나중에 그 진체전량의 시기를 벗어나면서 옆에 초나라의 섭공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랬더니 섭공이 그때 물어보죠. 이제 우리 길 좀 터줘라. 그래서 너네 초나라가 어쨌든 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면서 자로가 먼저 가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섭공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때 자로한테 너네 도대체 공자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뭐 대답을 잘 못했어요. 우물쭈물 했죠. 그리고 자로가 와서 선생님 물어보는데 제가 글쎄요. 선생님을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작은 책 63쪽 아랫줄, 큰 책으로는 45쪽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뭐라고 했냐? 여위불알.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 기위있냐? 그 사람됨이 뭐라고? 밟은 망식하며 분남이 일어나면 먹을 것을 잊으며 낙이 망우하며 즐거우면은 근심을 잊고 그래서 부지 노지 장지 운이요. 그죠? 바로 뭐예요? 장차 늙음이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하는 자이라. 이 말을 아마 그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기위냐 밟은 망식. 뭐 모르는 것이 있거나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분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그걸 계속 연구해서 마침내 소연, 까닭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으로 그리고 어렵더라도 낙천지명하는 그 즐거움이 되겠죠. 그러한 즐거움으로써 근심을 잊으면서 자 낙천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이죠. 야 이거 세상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두루두루 망할 텐데라는 근심. 그래도 낙천지명의 그 즐거움으로써 그러한 근심을 잊으며 부지노지 장지 지인이라. 그죠? 늙음이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비록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그 도를 닦는 도를 낙천지명하는 그러한 그 자세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때문에 그 스스로 다치는 일들은 그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화평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자기의 체를 세워놓으면은 주변을 두루두루 화목하게 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어른이 되어서 이런저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돌아오셔가지고 최종 정리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춘추라고 하는 책이죠. 춘추라고 하는 책은 아마도 공자가 돌아오신 때가 68세가 되죠. 68세가 되고 돌아가신 때가 지금 72세 이렇게 되겠죠. 공자가 춘추를 짓기 시작해서 마치는 때가 공자가 돌아가시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애공 14년에 마치는데 애공 14년에 마치니까
아마 돌아오시자마자 아까 그 애공 14년이니까 돌아오시고 아마 바로였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가 아니라 조금 있다 이런저런 정리를 하시고 서수행린이라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서쪽에서 노나라 애공이 서쪽으로 사냥을 갔는데 이상한 짐승을 하나를 잡아요. 잡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자가 그야말로 무불 통제하신 공자니까 그림을 그려서 공자한테 한번 보내라. 그래서 공자한테 보냅니다. 근데 공자가 이게 기린이구나 라는 걸 아시죠.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춘추림필이라 해서 거기서 붓을 놓았다라고 이렇게들 흔히를 얘기하는데 좌전의 공영달 같은 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두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자가 서수행린이라고 하는 그저 서쪽에서 기린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세상의 도가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춘추를 정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언제부터냐면 아까 얘기했던 평왕 때죠. 주나라가 나급으로 그 이주를 하고 난 뒤에 천도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노나라 희공이 아니라 갑자기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은공 원년부터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춘추시대 들어서 도가 조금 세워지는 나라 이게 은공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이때가 주나라의 평왕 때가 되고요. 평왕 때도 조금 국가 기강이 조금 잡히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242년간 그러니까 노나라 애공 14년까지 그래서 기린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수행린에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 뒤에 해석이 더 정확할 듯 싶은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공자가 그 춘추를 지으시고 하신 말이 맹자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책 68쪽 맨 위가 되고 작은 책은 47쪽 아래쪽입니다. 지하자도 기후 춘추오며 죄하자도 기후 춘추인저 그랬습니다. 나를 죄줄 자도 다시 말해서 후세에 나를 비난할 자도 저놈의 공자가 저런 글만 안 썼어도 우리가 말이야 이 권력을 마음대로 해도 제대로 이 기준 잣대가 있어야 비판하니까 그래서 그 나를 죄줄 자 나를 아는 자도 춘추이고 그 오직 춘추이고 나를 죄줄 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대 나를 비난할 자도 틀림없이 이 춘추 때문일 것이라. 왜? 춘추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려도 야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네는 왜 그래? 라고 해서 이게 비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훗날에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필법의 바로 정론이 되었다. 춘추 정론 또는 춘추 필법이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공자가 쓰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쓰신 말들이 아니라 다 의미를 담아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73세, 72세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꿈꾸기 전에 먼저 그 산책을 하셨죠. 산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69쪽에 있을 겁니다. 69쪽인가요? 67, 69쪽 맨 위가 되고 68쪽 위가 되고 큰 책은 49쪽 맨 위. 태산기 퇴면 태산이 무너지면 즉 거기가 아니고 그 앞에구나. 67쪽 맨 아래 48쪽 맨 아래 보면은 공자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십니다. 태산기퇴화 태산이 무너지려는가 양목히 괴화 기둥이 무너지려는가 철인기 위화 철인이 시들어 떨어지려는가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때 마침 막 공자의 집으로 오던 자공이 이 노래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선생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태산기 되면 즉 오장안고 태산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장차 무엇을 우러를 것인고 그 다음에 양목히 괴하고
들보가 그 무너지고 철인 기 위면 철인이 그 시들어 떨어진다면 즉 오장안방고 우리는 장차 무엇을 따를 것인고 아 부자 태장병냐라 선생님께서 병이 나실 것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른 선생님 따라 들어갔죠. 선생님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너 왜 이제 늦게 오느냐 이렇게죠. 이 일에 하지요. 너는 어째 이렇게 늦게 왔는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구야는 은인냐라 라는 말이 여기서 얘기 단궁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은나라 사람이라 자주석지하에 내가 지난 밤에 몽좌 천어 양영지 간이라 꿈을 꾸었는데 두 기둥 사이에서 자 내가 뭔가를 음식을 받고 있었다. 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리는 음식을 받아서 흠양하고 있었구나. 부명왕불응하시니 이 천하 기숙 능종여 여태 장사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무릇 명왕이 밝으신 임금이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니 천하가 그 누가 나를 종주로 여길 것인가 누가 나를 받들 것인가 나는 장차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죽으면은 이 도를 누가 받들 것인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공자가 스스로가 나는 은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공자를 동이족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공자를 동이족이라 그랬더니 저 중국 놈들뿐만 아니라 저 조선 놈들은 말이야 전부 세상이 좋은 거 전부 다 자기 거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 여러분들 그 공자 영화예요. 저자들은 갔다 하면 전부 다 자기 거라는데 우리는 분명히 다 은인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황하문명권의 그 종주가 되면 종주답게 그죠? 너네 다 우리 황하문명권 사람들이 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똑같이 소인배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자 스스로가 바로 은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로 송나라 사람이라 이거죠. 송나라는 바로 은나라의 그 후예 다시 말해서 은나라의 그 후손을 찾아서 무왕이 송 땅에다 봉한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 바로 은나라의 후예가 되고 은나라는 바로 동이족이라 우리가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애공이 뭐 조사도 보내고 자공이 그거 받으면서 굉장히 참 섭섭해하게 여기죠. 진작에 말이야 공자를 뭐 이렇게 등용해서 써야 되는데 겨우 조사문 하나 보내면서 하늘이 위로하지 아니하여서 이 늙은이를 홀로 남기고 이 제위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주도록 하지 않으시구나 섭섭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외롭고 외로운 내가 오랜 병에 있으니 슬프도다 이보여 이렇게 해서 이보를 일부에서는 그냥 그 공자의 시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보여 무자율리로다 내가 그저 이 법삼을 바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고 자공이 되게 섭섭해 했다는 얘기가 그 춘추 좌전 정의에 나옵니다. 자, 이 도대체가 1인이라 표현하는 건 오로지 천자만이 쓸 수 있는데 얘도 도대체 없고 그 다음에 진작에 공자를 등용해서 썼으면은 이럴 일도 없는데 뭐 외롭고 어쩌고 저쩌고 이 조사만 읽어서 되느냐 그러면서 되게 섭섭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군주 노나라에서 죽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 자공이 꽤 예측 잘한다 그랬죠. 애공 저 지나라에서 제대로 못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뭐라 하냐 기 불모로 노호와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에 쫓겨나가지고 저기 주나라인가 어디에 가서 죽습니다. 애공도. 어쨌든 공자가 자공 같은 경우는 글 하나 딱 보고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두루두루 예측해. 그만큼 공자를 마지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고 그 자공이 다른 제자들이 공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부 다가 심상 3년이라 그랬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이 있고 복상 3년인데 심상 3년하고 모두가 다 떠났죠. 인사를 하고 자공은 아니다. 나는 3년간 더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덤 옆에 초막집을 짓고 심상 3년을 더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자공한테 다 인사하고 물러나갔죠. 그 전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선생님 없으시면 다 흩어질 텐데 해서 유약을 선생님처럼 모시자라는 안도 나왔지만은 다 뭐예요? 반대죠. 누구의 반대? 증자의 반대. 증자가 뭐라고 하면서 그 멋진 식기는 외우셔야죠. 멋진 말은. 선생님 빨래는 어디다가 추양이 폭지. 그죠? 가을볕에
그저 뽀얗게 말린 듯 강하니 탁지 강수와 한수에게 아주 뽀얗게 빤 것 같아서 그 위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시다. 그러면서 절대 그 무산되는 거죠. 어쨌든 공자의 도가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고 그 제자들이 마지막 공자가 여러 가지 남기신 이 말씀들이 다 없어질 거를 염려해 가지고 공자 사후 대략 50년 그러니까 논어의 증자의 죽음이 나오죠. 공자의 죽음은 안 나옵니다. 거기다 죽었다 했으면 우리 선생님 영혼이 사라진 것이니까 죽음은 일부러 안 씁니다. 안 쓰고 자공도 아니 저기 증자도 병석에 누운 것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그 증자 돌아가시고 난 뒤니까 대략 한 50년쯤 된 뒤에요. 그러니까 공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50년쯤 돼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 선생님 말씀 아예 다 사라지겠구나 싶어가지고 한 40년대 요때쯤 해서 모여가지고 편집회의를 열고 해서 마침내 만드는 책이 바로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내용들은 그 책 제목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였죠. 나중에 공안국이 노나라 벽에서 나온 것들을 쭉 보면서 아 굉장히 짜임새 있는 글이다 그래서 논어라고 붙였던 책이고요. 어쨌든 이 후대의 논어라고 하는 책은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서 송나라 태조가 송나라를 건국하고 그 옆에서 도왔던 조보라고 하는 사람이 반부논어라라고 일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부논어라고 하는 것은 논어 반권만 제대로 읽으면 그죠? 논어 반권만 제대로 읽으면은 바로 뭐예요? 혁명을 할 수 있고 건국을 할 수 있고 근데 논어 반부만 제대로 읽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수성할 수 있다. 나라를 계속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해서 표현했던 것이 반부논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난세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그 난세를 잘 다스려 나가는 그 이치 역시 논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공부했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른바 수신서로서도 많이 읽히는 책이 논어입니다. 그러나 수신서로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뭐예요? 자기 혼자만의 만족으로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논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자만 만족하는 책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펴는 것이죠. 사회를 크게 바꾸는데 사회를 개선하는데 도움되는 책이 돼야 되고 혼자만의 기쁨을 가지고는 아니 되더라. 항상 즐거우면 어떻게 된다? 뭐라고 해서 하기 싫으면 불력 열화해서 얘기하는 것 중요하죠. 열내서 유세하는 것. 그 유붕이 자원 방내니 불력 낙화. 그래서 서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책은 글은 공자의 말씀은 이 사회와 굉장한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사회와 나 이 속에서 같이 역사와 나 이 속에서 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